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딸, 엘레나 바우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너 방금 뭐라고 했느냐?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 너머에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나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히는 한마디였습니다. 저 결혼하겠다고요, 아빠. 결혼.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나는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며 독일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30년 넘게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나는 논리와 구조, 완벽한 설계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빠, 진심이에요. 그럼 누군데?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김도연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나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도연. 한국 남자? 내가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여기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얻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아빠,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제 미래를 여기에 두고 싶어요. 나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 건 단순한 경험을 위해서였잖아. 몇 년 일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 아까 말했잖아요. 김도연, IT 엔지니어예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연봉은? 아빠, 연봉은 얼마나 되냐고 묻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돈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매우 중요한 문제다. 너는 돈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빠, 저는 진지해요.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 지금 당장 그 결혼 취소해라. 아빠,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저 너머에서도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당장 다시 독일로 돌아와라.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를 세게 내려놓자 탁자 위에 있던 서류들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막을 것입니다. 내 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컸습니다. 어떻게 키운 딸인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애지중지 키운 하나뿐이 자식이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공항은 여느 때처럼 바빴습니다. 나는 가방을 끌고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할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양 문화 자체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속 아시아는 중국, 일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한국, 요즘 조금씩 유명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한국은 김치, K-팝, 그리고 삼성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덜 알려진 나라 아닌가?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 한국 남자라니. 내가 동양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은 분명했습니다. 동양 남자는 대체로 키가 작고 왜소하고 조용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180cm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보기에 동양 문화는 상대적으로 덜 개방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내 딸이 한국에서 살면 나처럼 자유롭게 행동도 못하고 남편한테 순종해야 하는 건가?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딸을 세뇌시킨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엘레나가 한국에서 평생 살겠다고 할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 남자가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이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가방을 찾으며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 어디에 있느냐?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지금 일을 마칠 수가 없어요. 대신 도연 씨가 마중 나갈 거예요. 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뭐, 내가 독일에서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딸이 아닌 그 남자가 나를 맞이하겠다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이런 식이라고? 나는 공항 게이트를 나서며 어떤 동양 남성이 서 있을지 예상했습니다. 어딘가 왜소하고 소심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겠지.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남자는 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다부진 체격, 예상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지? 한국 남자는 다 작은 줄 알았는데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이 남자는 분명히 체격이 좋았습니다. 도연은 한 손을 내밀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그 손을 일부러 무시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소피아는 어디 있나? 도연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이 늦어져서 제가 대신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이 바쁘다면서 결혼할 시간은 있나 보군. 도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가 아버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긴장된 공기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계속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내 딸과 결혼한다고? 잠시 후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연봉은 얼마인가? 도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나는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안정적이라는 게 얼마냐고 묻고 있네. 도연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입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은 잘하는군. 도연도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이 남자,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차는 서울의 중심부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참을 고층 빌딩과 번잡한 도로로 가득 찬 곳이라고 지나쳤지만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니 한옥과 현대적인 주택이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차를 멈추고 부모님 댁에 먼저 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딸을 만나러 온 것이지 그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께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이곳까지 온 이상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고 중년의 부부가 따뜻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와 같은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밝은 미소를 띠며 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식적인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으니 편하게 드십시오. 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김치와 낯선 음식만 가득한 식탁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식탁을 본 순간 내 걱정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스테이크였습니다. 그것도 내가 평소 즐겨 먹던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스테이크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스테이크를 가리키며 소피아가 내 입맛을 고려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환대일 수도 있었지만 나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나이프를 들어 고기를 잘랐습니다. 잘 익은 육즙이 흐르며 먹음직스러운 단면이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스테이크의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에 맞으십니까?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훌륭합니다. 그러자 도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는 그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태연하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이곳에 오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당당함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를 띠며 다시 말했습니다. 소피아 같은 좋은 아이가 저희 아들과 맺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순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내 딸을 빼앗기는 기분이었는데 이들은 마치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듯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계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소피아를 가족으로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피아와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과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결혼을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졌던 선입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이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한국을 여행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신 후에 판단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도연과 함께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철도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유럽에서나 볼 법한 최신식 열차 내부를 보고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기차의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300km. 이 정도 속도를 내면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나는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기차는 언제부터 운행되었지?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004년부터입니다. 한국은 철도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빠른 열차도 개발 중입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럽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이 단순한 신흥 경제국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는 활기찼고 높은 건물들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나를 해운대 해변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바다를 본 적이 많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닷가 근처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산을 떠올릴 때 낙후된 항구 도시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기대 이상으로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으로 해산물 요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생선회를 처음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보고 나도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신선한 맛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잘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유럽과는 또 다른 미식 문화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경험하는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이 내가 예상했던 한국이 맞는가?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자 이국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돌담이 어우러진 전경은 유럽의 작은 휴양지와도 비슷했습니다. 도연은 나를 한라산 근처의 오름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자연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유독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걷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의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으시지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있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단순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도연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로 나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가 단순한 IT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 본사였습니다. 건물 내부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나를 회의실로 안내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AI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유럽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확고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였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처음 가졌던 의심과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한국을 경험하며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군. 도연은 내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소피아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의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그저 딸을 데려가기 위해 온 낯선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도시의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제주도를 여행하며 자연과 문화를 경험했고, 도연이 일하는 회사를 방문하며 그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 딸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성인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연과 소피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고, 도연은 차분한 태도로 나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빠. 저는 여기서 제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나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도연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이곳을 단순한 여행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내 딸이 살아갈 곳이며 그녀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게 납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피아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군.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안에 마지막 남은 고집도 이곳에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장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동이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